레고캠, 올해는 수학의 계절. 영국에 기술 이전한 후보물질 7월에 임상 개시한다. 영국에 기술 이전한 후보물질, 바로 익스다의 제품이라 생각을 합니다. LCB73 이 제품이고요. 올해 7월 미국 임상 1상에 진입한다는 소식이고 2026년 종료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 부분에 보면 LCB73 익스다, 여기 LCB14도 있어요. 그래서 12일이에요. 지난달 12일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임상정보 사이트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따르면 지난 9일 영국 약물항체 접합제 ADC 전문 바이오텍 익스다 테라피틱스는 피험자 140명 모집을 목표로 LCB73의 임상 1상 계획을 등재했다. LCB73은 진행성 비세포 비호지킨 림프종을 대상으로 한 CD19 표적 ADC이다. 오는 7월 임상 1상을 개시해서 2024년 7월까지 주요 평가 변수를 도출하고 2026년 7월 중 최종 완료할 계획이다. 이 임상은 최대 20개월간 21일을 주기로 정맥 주사로 투여함으로써 안정성과 내약성을 확인하는 연구이다. 이후 최대 42개월 동안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이 골자이다. LCB73은 지난 2020년 5월 익스다의 계약 규모 2억 2,700만 달러, 업프론트 500만 달러 규모로 기술 이전됐다. 지난해 익스다로 기술 이전된 LCB14의 계약 규모와 업프론트 금액은 각각 10억 달러와 5천만 달러이다. 자, 레고캠과 익스다와 셀트리온 삼각관계이죠. 셀트리온의 차세대 항암제로서 연구개발, 레고캠의 물질을 사와서 결국은 제품화 시켜서 결국 우리의 신약으로서, 또는 셀트리온이 중간에 다시 한번 넘길 수도 있겠죠. 지켜봐야 되겠지만 ADC에 대해서 이전 컨주얼부터 캐나다 아이프로젠, 그리고 바로 ADC에 대해서 셀트리온이 집중 투자가 되고 있고요.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여기 셀트리온의 사업보고서, 주요 계약 및 연구개발 활동, 지분 투자면에 있고요. 영국 ADC 개발사 지분 투자, 익스다 테라뷰티스. 계약 체결일은 2021년 06년 6월 1일. 총 계약 금액은 2,350만 달러. 그리고 지급 금액은 1,225만 달러. 진행 단계는 계약 체결 및 1차 집행 완료. 영국의 항체 약물 접합체 개발사 익스다 테라피티스의 지분을 투자하여 익스다 테라피티스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 자, 우리가 최대 주주와 그리고 우리 회사라 봐도 무방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해당 지분 투자 계약은 당사와 미래에셋 그룹이 함께 총 4,700만 달러를 투입하는 계약으로 당사는 두 번에 나눠서 직접 간접적으로 총 2,350만 달러를 투입하여 보고서 작성 기준인 현재 1,225만 달러를 집행함. 셀트리온이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ADC에 대해서, 차세대 항암제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하겠다. 자가면역 질환에 이어서 항암제 시장은 가장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머크를 비롯해서 전 세계 빅팜들이 ADC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항암 시장은 앞으로 바이오 의약품, 항체 의약품 통틀어서 가장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셀트리온의 사업보고서를 본 김에 우리 연구개발 부분, 생명공학 연구 부분, 신약 연구 부분, 제품 개발에서 허가, 임상개발, 의학, 케미칼, 데이터 사이언스, 이 부분을 대한민국에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를 할 수 있는 그룹 제약기업은 셀트리온이 유일합니다. 자, 그래서 연구개발 부분 그리고 제품 개발 부분, 이 총 인원을 봤었을 때 박사 인원이 54명, 그리고 석사 인원이 322명, 그리고 기타 322명, 총 698명의 약 700명의 우리의 CPU가 있다. 우리의 연구 개발 인력이 대한민국 최고, 더 나아가 이 인구가, 이 인력이 2,000명까지 증원되게 됩니다. 곧 준공을 앞두고 있죠. 왜?
셀트리온의 제품이 24개까지 늘어나게 되며 신약과 바이오 베터, 케미칼과 바이오를 아우르는 모든 제품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인원이 미친 듯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핵심 연구 인력이에요. 여기 쭉 보게 되면 권기성 연구개발 부문장이죠. 자, 이수영 신약 연구 본부장이죠. 자, 한 번씩 다 보셨죠? 권기성 연구개발 부문장은 우리가 자주 봤던 분이고요. 이수영 신약 연구 본부장님. 이분은 약간 스피치가 어눌하긴 했으나 그래도 셀트리온에서 굉장히 신약 개발에서 오래된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자 보면 박재희 허가 본부장입니다. 이분이 셀트리온이 초창기에 임신하러 가면서까지 애를 분만하러 가면서까지 애를 낳으러 임신 분만시까지 노트북을 놓지 않았던 분이세요. 그래서 현재 상무의 자리까지 오셨고 연세대학교 생명과학 학사. 자, 그리고 김성현, 이분이 이사로 진급하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카이스트 생명과학 박사 에이프로젠. 자, 이분이 누구냐면요, 기억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자, 바로 이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셀트리온의 레키노라 임상 3상 탑9 발표를 직접 하셨던 분이에요. 이때는 임원이 아니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김성현 셀트리온 의학본부장이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레키노라의 임상 3상 탑9 결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자, 이분이 이제 이사 김성현 의학본부장 의학 관련 총괄 카이스트 생명과학 박사. 자, 우리 연구개발진에 있고요. 더 중요한 인물이죠. 셀트리온 이상준 수석 부사장, 데이터 사이언스 센터 본부장, 임상 데이터 관련 총괄, MD 앤더슨 암센터 출신이고요. 셀트리온은 최고의 회사이다. 또한 자사주를 장내 매입했고요. 셀트리온 2,000명 이상의 직원이 한 명 한 명이 셀트리온이다. 자, 이런 분이 우리 연구개발진에 있습니다.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하면 셀트리온은 임직원들은 목숨 걸고 일을 하죠. 자기 인생을 걸고 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자, 바이오매트리스 담당장 장일선 이사,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석사, 수학과 학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존슨앤 제넨텍 그리고 존슨앤존슨. 자, 중요한 건 우리의 연구 인력과 그리고 기타 직원들은 최고의 인력이 모아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이분들의 능력과 노력이 결국은 숫자로 증명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고로 우리의 맨파워는 최고이다. 스위스 바이오텍 셀트리온 트록시마 ADC 치료제 유럽 임상 착수. ADC 테라피틱스 진론타와 병역요법 스위스 3상. 셀트리온 헝가리 법인 시험약 제공. 2021년 12월 15월 달에 언급되었던 부분이에요. 제가 언급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 항암제에 대해서, 차세대 항암제에 대해서, 또한 병용 임상에 대해서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투자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로 캐시카우를 창출을 해서 추가 차후 파이프라인 바이오시밀러에 투자가 되고요. 또한 신약과 그리고 항암제와 그리고 기타 우리 제품들에 투자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암제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항체와 링커와 톡신, 케미컬이죠. 여기에 항체가 가서 암세포에 달라붙으면 가서 케미컬이 가서 폭파시키는 효능을 극대화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항체가 항원에 정확하게 가서 달라붙을 수 있는 바로 이 능력과 그리고 링커에 대한 끊어지지 않는 능력, 그리고 케미컬이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게 됐을 때 사실 정상세포에선 작동을 하지 않고 암세포에 온전히 들어가서 암세포에서 파괴시킬 수 있는 ADC의 기술력이 또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예전부터 그리고 레고캠과 익스다와 함께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바이오 대가가 꼽은 넥스트 셀트리온 5총사. K바이오 글로벌 도약위에서는 제2의 셀트리온이 필요하다.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 5개 기업 꼽았다. 셀트리온이 독보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인데 넥스트 셀트리온 제2의 셀트리온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셀트리온이 혼자 독보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의 조금은 분발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항암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셀트리온 적응증 확대의 대명사 면역항암제 키트루자. 여기 보면 셀트리온 2028년건 면역항암제 바이오시밀러 출시. 여기에 맞춰서 옵디보와 키트루다가
출시 예정입니다. 같은 암 다른 치료법, 면역 항암제 패러다임 변화. 그래서 사실 이 항암제를 봤었을 때 2020년 약 매출 17조 원으로 전체 의약품 매출 2위, 분기 매출액 이제 휴미라를 제꼈어요. 올해 기준으로 16개 암종에서 30개 적응증으로 사연벙이 늘렸다. 현재도 30여 개 적응증에 대해 1000여 개가 임생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항암제의 시스템을 좀 이해를 해보면요. 자, 인간의 암이 걸리게 돼요. 사실 정상세포는 일정 시기가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죽게 되죠. 근데 이 세포를 보면 세포막이 있고요.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얘는 화력 발전소, 에너지를 많이 소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여기에 세포 핵이 있습니다. 핵. 여기에 바로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죽어야 될 세포가 죽지 않고 무한히 증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은 암으로 죽게끔 설계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상인도 사실 500개에서 몇천 개까지 암세포가 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조직 단계로 발전하지 않고 면역세포가 알아서 발견해서 죽이거나 지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게 암에 걸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술하거나 잘라버리거나 방사선으로 태워버리거나 마지막에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죠. 이 항암제에도요. 독성, 케미컬 독성 항암제가 있고요. 표적 항암제가 있죠. 항체가 그 중에 일종이고요. 그리고 면역 항암제가 차세대 항암제로서 개발이 됐고 이미 뻗어나가고 있고요. 또한 또 다른 면역 항암제가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적으면서 효능이 뛰어난. 그래서 현재 전 세계 가장 의약품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지금도 분기 매출 휴미라를 제꼈고요. 이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옵디보와 키트루다, 셀트리온 이 두 가지 제품을 다 진행 중입니다. 적응증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6개 암 중에서 30개의 적응증으로 30여 개의 적응증에 대해 1000여 개가 임상 진행 중이다. 왜 이렇게 많은 임상이 진행 중이고 적응증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냐? 암은 이렇게 자기가 워낙에 이게 암세포로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해도 번식을 하는데요. 이거를 암세포는 자기 주위에 종양 미세 환경이라는 그런 그물을 씌워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라는 T세포가 얘를 원래 알아봐서 죽여야 되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면역감염 억제제를 투여를 하게 되면 이 그물을 바로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T세포가 암세포를 알아봐서 죽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암에 걸린 사람들은 면역세포의 개수가 적어요. 그래서 이 면역항암제에도 이 T세포의 개수와 파워를 늘린 그런 면역항암제가 있고요. 면역감염 억제제는 바로 이 그물을 치워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병용 임상으로서 독성 케미칼 항암제가 같이 투여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표적 항암제, 항체의 일종이죠. 표적 항암제가 투여가 될 수가 있을 수도 있고 면역 항암제가 같이 투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한 개 한 개가 또 다른 제품군들입니다. 그래서 적응증과 임상이 무척 많다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항암제 뭐죠? 트록시마 그리고 허주마, 여기에 베그젤마,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가 추가가 되죠. 추후 ADC 차세대 항암제에 대해서 집중 투자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서 mRNA 유전자 치료제 플루템이죠. 여기에 mRNA를 가지고 백신,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항암제로서 또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셀트리온은 자가면역 질환군, 그 다음 항암제군, 그 다음 감염성 질환군 이 세 가지 포트폴리오에서 이미 준비를 다 해나간 기업이에요. 여기에 케미칼과 바이오를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바이오 의약품의 현재와 그리고 과거와 미래가 다 있다는 부분이죠. 결국은 우리가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한다. 그리고 기술력, 결과물을 반드시 만들어내는 기업이고요. 숫자로서 증명될 수밖에 없다. 미래도 무척 밝다. 그리고 이 숫자가 성장해 나갈 때 그 기반 위에 합병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정고점 돌파는 나온다. 오늘은 셀트리온이 가진 연구개발 실적과 펀더멘탈 R&D 기술력과 연구 인력과 항암제에 대해서 집중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셀트리온에 대해서 믿고 투자할 만하지 않을까요?